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자, 이제 23단원까지, 22단원까지 했죠? 그리고 23단원은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변환했을 때의 다인 겁니다. 그죠? R2에서 R2로의 변환할 때, 그 R2에서 R2로의 변환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 하면서 여기 있던 내용들 보면 여기가 다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필기해줬던 부분, 개념 설명해줬던 부분 다시 한번 보면서 보시면은 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단원. 금방 23단원이 끝났어요. 자, 24단원. 부등식의 영역.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 끝내게 됩니다. 자, 여기는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자, 부등식의 영역인데,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영역. 자, 첫 번째,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적을게요. 1. 자, 부등식의 영역.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함수를 안 배우겠지만, y는 fx라는 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리지 않겠지만, 그냥 지 맘대로 그려져 있는 이런 그래프를 보자면, 이거는 y는 fx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는데, 요거 위에 있는 부분, 지금 이 제목 자체가 부등식의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부등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부등식을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낼 때에 어떤 영역으로 그려낼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바로 y는 fx보다 어떤 부분? 큰 부분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요 부분은 y는 fx보다 큰 부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y는 fx보다 어떻다? 작은 부분이라고 했어요. 요 부분은. 됐나요? 그리고 요 경계선은 뭐라고요? y는 fx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형태의 경우에는 어차피 다항함수로 해봤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경우죠. 그죠? 아니면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어제가 아니겠지만 저번에 배웠던 분수함수에서도 어떤 함수, 위아래로 나눠지는 함수라고 할게요. 위아래로 나눠지는 함수는 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y는 fx라는 경계선이 있고요. 그 위에 쪽이 y가 fx보다 큰 범위고, 밑에 쪽이 y는 fx보다 작은 쪽이라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러면 일단 끝났습니다. 하나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처럼 위아래가 구분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않는 것도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여볼게요. 좌표 평면이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는 위아래로 분할되는 경우가 아니라 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죠? 원. 그러면 위아래가 구분되는 게 아니죠.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위아래가 아닌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위아래로 분할되는 좌표 평면이 요거는 위아래로 분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첫 번째 경우는 위아래로만 분할되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아래로가 아닌 1번을 제외한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줘요. 인수분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냐면, 자, 이렇게 G에 x, y, H에 x, y는 0꼴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y는 fx라는 꼴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맞죠? 저번에 변환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y는 fx라는 꼴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다고요? x, y라는 는영. 그죠? 기억나죠? 는영. 이런 식으로 다 왕창 다 이쪽으로 해서 하는 거. 그죠?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불렀죠. 그죠? 일반형이라고 불렀고, 그다음 함수의 형태로 얘기하면, 물론 함수라고 하긴 힘들지만 함수의 형태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안 배우지만 언급은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런다고요? 양함수꼴이라고 그랬고, 요거를 음함수꼴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다
요쪽이 이제 그 어떤 x와 y에 대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변형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시킨다는 거죠.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인수분해에 대한 여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식이 3개가 있는 거죠. 식이 3개가 지금 곱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놈이 0이 되는 지점, 요 놈이 0이 되는 지점, 요 놈이 0이 되는 지점이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풀었던 겁니다. 풀었던 건데 한번 여기서 얘를 그대로, 조금은 다른데요. 그때 맨 마지막 수업, 전날 수업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 자, 부등식이죠? 이 부등식, 이 x, y가 좌표 평면에 그려질 때 어느 영역에 그려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기억나죠? 어떻게 했더라? 물론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문과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줄 겁니다. 아니면 인수분해 하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 하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들 인수분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 영역에 부등식의 영역, 이 영역의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요 놈이 0되고 요 놈이 0되는 지점이 뭐라고? 바로 요 그 부등식의 영역, 그래프의 영역의 경계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려봅시다. 와, 이거는 뭐야? 이게 0되는 지점. 뭐가 있어? 0되는 지점. x 플러스 y는 0. 이게 결국 뭐예요? x 플러스 y는 0. 그 다음에 요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놈이 1이란 얘기고 요놈은 요놈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놈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요놈의 경계선이라는 거야. 자, 경계선 그려봅시다. 어떻게 돼요? 경계선. 일단은 이런 원이 그려지겠죠. 그죠? 원. 여기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랍니다. 어딥니까? 슝. 슝.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흰 선은 경계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노란 선만 경계선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란 것 가지고만 가지고 구분되는 영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영역이죠. 맞죠? 이것이 뭐냐면 지금 좌표평면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그럼요. 간단한 점 대입한다 그랬죠. 무슨 간단한 점 대입할까요? 제일 간단한 점 2,0 대입할까요? 이 점은 지금 이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영역. 그죠? 2,0 집어넣어봐요. 2,0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2,0 부호 뭐야? 플러스죠. 값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부등호 방향만 알면 되니까 양음 이거만 알면 돼. 2, 0. 2,0에 2, 0 지금 플러스. 2, 0. 플러스네? 만족해요? 플러스는 0보다 작다. 만족 안 하지. 그럼 이 부분은 만족을 안 한다는 거야. 이 부분 만족 안 하고 어느 부분 만족해 그러면은. 얘기했죠. 한 부분을 넣었을 때 만족하지 않으면 그거와 이웃하는 부분이 만족한다는 거죠. 이웃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과 또 이웃하는 부분은 만족하지 않고요. 그것과 또 이웃하는 부분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지금 빨간색의 형태의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을 만족하는 x, y의 그래프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오케이. 우리가 한번 풀었던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엄청 복잡하게 생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엄청 복잡해 보여도 똑같아요. 자, x, y.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 봅시다.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도 안 복잡하다 그랬어요. 자, 인수분해 될 거를 일단 다 해봅시다. 자, 요거 인수분해 일단 되잖아. 그죠? 자, 그럼 x, y에 여기는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에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0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경계선이 된다 그랬죠? 요거 x는 0, y는 0, 요거 0, 요거 0, 요거 0. 맞나요? 자, 그럼 뭐냐면 여기 하나씩 적어볼게요. x는 0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y는
0이라는, 이게 뭐야? x는 0이라는 거는 x는 0, 뭐야? y축이죠. y는 0, x축이죠. 그 다음 여기는 뭐야? y는, 요 놈이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요 놈은 y는 x. 요 놈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그러니까 요 놈을 다 0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열한 거죠. 이것이 다 뭐라고요? 요 그래프 영역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좀 삐딱하네요. 자, 그래도 마지막 강의인데, 잘 그려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경계선은 노란 선으로 표시를 할게요. 일단 x는 0. 이것도 경계선이네요. 그죠? 그다음 y는 0. 이것도 경계선입니다. 아, 헷갈릴 일이 없겠네, 다행히. y는 마이너스 x. y는 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된다, 그죠? 여기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죠? 이런 식으로 몇 개? 아우, 3개도 힘들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4개니까 16개 영역으로 나뉘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어떻게 해본다고요? 그럼요. 아주 간단한 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나는 2,0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을 대입해보는 거죠, 이 점을. 자, 2,0은 안 되죠? 왜 안 돼? 여기 경계선이니까 안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이건 안 돼요. 그러면은 경계선이 아닌, 이 영역에 속하는 점을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뭘 선택할까요? 1,1을 좀 간단하게 0은 안 될 거야. 1,2. 그죠? 1,2. 요 점. 그러니까 요 영역에 있는 걸 한번 대입해 본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요게 1,2인데요. 요거를 대입해서 요게 만약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이 영역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랑 이웃한 거는 안 되는 거고. 또 이거랑 이웃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걸 집어넣는데 성립 안 한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 이웃에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1,1을 집어넣자. 1,2 여기까지는 플러스다. 그죠? 1,1 플러스죠. 1,2 마이너스네요. 그죠? 1,2 여기 플러스입니까? 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야? 다 곱하면 마이너스는 0보다 작다. 맞아요? 맞네. 맞죠? 그럼 이 영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역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웃하는 건 포함 안 되고, 요거는 포함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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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됐다, 그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부등식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위아래로 분할되는 형태랑 또 하나는 위아래가 아닌 어떤 모양의 형태로 여러 부분으로 분할이 되는 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봤습니다.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석에 보면요. 95페이지에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 별표를 쳐두세요. 별표를 쳐두시고 이 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수능에서 많이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별표를 치시고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어려우면은 포기하셔도 일단 괜찮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계약해서 오시면 문제를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좀 다루면서 할 거니까 하다가 포기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나는 좀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계약하고 나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수학이 어렵다, 난 좀 수학이 없다는 아이들은 이 부분 별표만 치시고 안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알겠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예.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계약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